남해형 마이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맞설 남해만의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어떤 모델이 적합할지 또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사천에서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30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 현장에는 요리 매연, 이른바 조리듐이 많이 발생해 종사자들의 유해 환경 노출이 빈번합니다. 최근 안전대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짚어봅니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19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0명씩 검거된다는 것인데 적발된 음주운전자 절반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경남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봅니다. 이 시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해형 마이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소식, 지난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남해 지역 마이스 산업의 가능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회의 장소, 이른바 유니크 베뉴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한 리조트. 내부 대형홀에서는 회의가 한창입니다. 엘림 마리나인 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도시관광진흥기구 한국지역회의 모습입니다. 일명 TPO라 불리는 이 단체는 부산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인데 지역관광 활성화와 로컬 브랜딩 논의를 위해 18일 남해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차별화된 관광 자원과 상품을 가지고 있는 남해군에서 이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남해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 역전 사업들을 각 지자체들이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남해에서는 이와 유사한 소규모 회의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지역 유니크 베뉴 9곳을 새롭게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3곳이 남해군이었습니다. 유니크 베뉴란 독특함을 뜻하는 유니크와 회의 공간 등을 뜻하는 베뉴의 합성어로 컨벤션 센터나 호텔처럼 전문 마이스 행사 시설은 아니지만 개최 지역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회의 공간이나 장소를 말합니다. 대형 컨벤션 센터는 없지만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크고 작은 관광 명소가 있는 남해군이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유니크 베뉴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체험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지역문화 특색을 갖춘 장소, 즉 유니크 베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남해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다만 뛰어난 유니크 베뉴가 있더라도 활용성을 더 키우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마이스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홍보와 유치, 운영을 아우르는 탄탄한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비로소 남해형 마이스 산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작은 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대도시를 통해서 이제 마이스 산업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 대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산업의 어떤 그런 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매력을 가진 유니크 베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이스 산업. 남해만의 특색을 살리고 이에 관련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남해형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올해 초 사천에서 층간소음 다툼에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50대 A씨에게 30년을 구형했었는데 18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사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A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투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0km 가까이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역주행은 물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저항도 거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습니다. 1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5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또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만취 상태에서 2시간가량을 주행해 도주했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며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20년이라는 선고에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와서는 풀썩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딸 특별하게도 부모한테 허도 너무 깊어갖고 근데 저거 막 죽겠어요. 지금 막 같이 죽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20년의 반격이 정말 공평해요. 이게 생사람 죽여놓고 그거다 이팔 청춘 안 죽어 어린 나이 사람 새살림 곱만 끓인 사람. 딸과 아내를 잃은 유족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같은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거듭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마누라 이런 비통한 심정에서 내 마누라도 잃었지만 사회적으로 무고한 서민들 더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을 더 세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적게 나지도록. 결혼기념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던 아내를 잃은 남편과 딸을 잃은 유족들은 검찰을 찾아가 항소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요리 시 발생하는 연기는 가정에서도 골칫덩어리일 텐데요. 특히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 현장의 경우엔 요리 매연, 이른바 조리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경남도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앞둔 한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 볶음 주먹을 든 조리사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 급식 종사자들은 뜨거운 열기는 물론이고 해로운 요리 매연에 장시간 노출되기 쉽습니다. 조리사들의 건강 문제가 크게 부각된 시점은 지난 2021년. 폐암 산재 신청과 승인이 잇따르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에는 노동부가 현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대상자 4만 4천여 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는데 경남에선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학교 급식실에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고 종사자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까지 1,6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894개 교 조리실 환기시설을 전면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후드 칸막이를 설치해 종사자의 호흡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식 기구인 인덕션을 확대 보급해 유해가스 배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해 신규 채용자도 검진 대상에 포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 내 개선 대상 학교는 총 222곳, 그중 33개 교는 이미 환기시설 개선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가스식이었던 조리기구들은 전기식으로 변경됐고 조리듐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환기장치와 조리환경 개선 작업이 종사자들의 업무 경감뿐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새 매뉴얼을 적용한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전 조리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상당 부분 진행된 학교 역시 만족도가 높았는데 조리실 환경 개선으로 인한 근무 여건의 향상은 결국 질 좋은 급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 환경 개선 사업으로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의 노력으로 매일 차려지는 내 아이의 소중한 한 끼. 정부와 교육당국이 조리사들의 건강권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의 경우 음주자는 판단력과 신체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절반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밤거리를 달리는 회색 SUV 차량 한 대. 자세히 보니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진주시 강남동에서 있었던 차량 역주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곳곳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3월 사천시 동서금동에선 도로 가운데 1시간가량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운전자가 잠든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앞서 3번의 음주운전과 4번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확인돼 차량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경찰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경남 지역에서 확인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1,965건. 단순히 계산하면 한 달 평균 650여 건, 하루 평균 20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단속이 시행되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음주운전까지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분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 10명 중 약 6명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과 금요일이 그 뒤를 이어 주말에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심야 시간에 빈번했습니다.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510여 건,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370여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와 다발 발생 지역을 선정하고 암행순찰팀과 사이카팀 등을 활용한 기동 단속과 상시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주간 야간 상관없이 계속 음주 단속을 지금 도경 전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다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단 한 번의 실수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예정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564만 제곱미터로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농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천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까지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사천시 도시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함양군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함양발전포럼을 발족했습니다. 포럼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18일 첫 회의를 가진 위원들은 포럼의 첫 번째 의제로 청년 친화 함양 만들기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경남 울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18일 경상국립대학교 GNU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엔 경남 10개, 울산 5개 등 모두 15개 이전 공공기관과 경남 출자 출연기관 3곳이 참여했습니다. 각 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설명회를 찾은 지역 고교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 요강 설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설명회에선 취업 선배를 초청한 토크 콘서트도 펼쳐졌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 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업체와 임용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선거 사무 관계자의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입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보전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입니다.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가족 5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 명도 소송을 고민했지만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트라우마 등 심적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에 약 5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국가가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천시 신수도에서 한국섬진흥원이 제26차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포럼에는 섬진흥원 오동호 원장과 사천시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수도의 현안과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수도는 사천시 6개 유인도 중 가장 큰 섬으로 한때 1,500명에 이르는 주민이 살았지만 지금은 250여 명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섬진흥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주민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2024 글로벌 도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도시 다양성과 전시 축제, 관광, 브랜드 마케팅 등 총 9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진주시는 국가대표 도시 기업가 정신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당선 소감과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경남 최다 득표율로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우리 지역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남 서부 사군 국민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저 신성범의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좀 제발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좀 똑바로 하라는 그런 민심이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당선자 대회에 갔다 왔는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할 때는 그래도 153석, 152석에서 다수 여당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소수 여당임을 실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8석밖에 안 되잖아요. 범야권은 192인데 아주 의원총회장이 당선인 대회장이 좀 흘민할 정도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야, 이 소수 여당, 힘 있는 여당 3선 국회의원이어야 되는데 힘없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어려운 여건 절대 다수의 야당의 저 압박 속에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하고 또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선거는 우리 지역은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8년 했고 8년 쉬는 동안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를 새로 하는 기분이 드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이 배우는 거예요.
네. 현역 의원 때는 못 느꼈던 거, 못 봤던 걸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는구나 느낌도 받는 거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절박하다는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비, 카드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순간순간이 다 즐거웠고 배우는 순간이었다. 다만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뭐 배우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산청 함양 지역의 이번 최대 현안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 중이신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소멸 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 군 다 마찬가지인데 초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서 4개 군이 4년 동안 10,000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예. 1년에 4개 군이 2,500명씩 주는 거예요. 적은 숫자 같지만 10,000명이라면 4년 만에 어떻게 보면 5개, 6개 면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럼 뭐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결국은 기업 유치와 국책 사업 유치예요. 기업 유치는 예를 들어서 서부 경남 기회발전 특구를 만든다. 이 말은 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에 투자하면 세제도 지원하고 재정도 지원하고 규제도 없어주고 정주 여건도 만들어주겠다는 게 특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기업은 유치된다. 또 하나는 국책 사업도 유치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러려면 정치적 영향력,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적어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주나 창원이나 대구나 아니면 대전까지도 포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컴퓨터 하나 들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판을 깔아주자. 그럼 뭐냐? 노촌 청년 창업 지원 특별 같은 걸 만들어서 제도를 뒷받침해 주면 청년들이 오지 않겠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 중앙당과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 자기 정치 노선이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선수만 쌓는 기득권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 8년 동안 고생했다니까 없는 사람 사정을 알 것 같아서 지지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서민을 감히 뭐 대변하겠다는 표현보다는 서민의 아픔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 그 대한민국 정치를 좀 더 똑바로 바꿔보자. 대한민국 정치가 왜 문제냐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국민의 일상생활 내지는 그런 거와 관계없는 주제와 형이상학적 싸움을 많이 한 게 지금까지 진정정치의 폐해였어요. 그러면 실용으로 돌아가자. 실용실질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선 신성범 후보가 3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국회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며칠째 이어진 황사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먼지는 오후부터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26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하늘 표정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사천 9도, 남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세종 9도, 광주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하늘빛 쾌청하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57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5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공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